자, 오늘 이제 벡터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벡터의 뜻부터 여기 지금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니네가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갈 내용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이랑 전혀 다른 주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정의와 뜻과 용어들을 완벽하게 다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내용부터 하나씩 확인해 볼 테니까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자, 벡터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양을 이제 벡터라고 얘기를 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 야, 3 방향이 있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3이라고 하든지 이런 어떤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스칼라라고 해. 스칼라.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래.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벡터라는 개념은 이러한 크기도 가지고 있는데 방향도 가지고 있는 요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없었냐? 있었어. 자, 예를 들어 볼게. 여기 어떤 함수가 있었다? 근데 얘를 5만큼 평행 이동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좀 난감하지? 우리가 여태까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에 의하면 평행 이동이라는 게 뭐 X축 방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건지 아니면 위로 Y축 방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지. 지나가면 됩니다. 자, Y축 방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평행 이동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벡터하고 일맥상통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다시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5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어디로 평행 이동하라는 얘기냐? X축 방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해라. Y축 방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해라. 그래서 사실 벡터의 개념이 잘 안 잡혀 있고 좀 헷갈리는 거다 생각하면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벡터는 평행 이동 같은 거야. 평행 이동이야 그냥. 자,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 벡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하려는 이유인 거야. 그 페이지 35쪽이야. 자,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을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을 가지고 한번 예를 많이 들어볼게. 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해라 라는 걸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모는 종이가 있었어. 이렇게 한 칸짜리 모는 종이가 막 있어. 근데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 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만 해주면 이 화살표를 보고 이게 오른쪽으로 3칸만큼 이동하고 위로 2칸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거라는 걸 약속할 수 있잖아, 그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벡터라는 게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인데 걔네들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 보통 이 표현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점을 여기까지 평행 이동했다. 그래서 그 상황, 그 벡터, 그 평행 이동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 화살표가 시작하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점이라고 불러. 시점. 시작하는 점이기도 한데 우리가 본다는 걸 시력 이렇게 하잖아. 쳐다보는 점이라고 생각해도 돼. 자, 내가 어떤 점을 하는데 그 종점 뭐야? 우리의 버스 혹시 졸다가 종점에서 내려본 적 있니? 선생님도 좀 대학생 때 술 먹고 집에 가는 버스 타다가 깜빡하고 지나가가지고 저기 막 진짜 버스도 안 다니는데 막차 돌아오지도 못하는 막 그런 데 가가지고 택시 불러가지고 갔는데 아빠한테 엄청 욕먹고 택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점을 시점이라 하고 끝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종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용어 한번 천천히 볼게. 자, 우리가 선분이라는 건 길이가 무한인 건 직선이라 해.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가는 거 이거 반직선이라 해. 그러면 길이가 결정된 선분인데 그냥 선분이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선분이라 그래서 유향선분이라고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 화살표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래서 벡터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해서 그래서 A란 점에서 B란 점을 향해 가는 이 벡터를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면 순서대로 A, B라고 적어주고 그 위에 화살표를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구나. A란 점에서 출발해서 B란 점으로 움직이는 평행 이동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이래. 약자로 그냥 이렇게 A 벡터를 쓰기도 하고 그냥 이 시점과 종점 말고 이 상황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문자를 이용해서 벡터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시점, 종점이고, 자, 그 다음에 벡터라는 게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 그제?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그래. 자, 선분 AB의 길이를 우리는 바로 뭐라 하냐면 벡터의 크기라고 하고, 근데 이건 한국말이잖아. 여기 지나가는 외국인한테 벡터의 크기 그러면 뭐라 하잖아. 그래서
기호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절대값 안에 벡터를 집어넣으면 그 벡터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오른쪽으로 3칸만큼 평행 이동하고 위로 2칸만큼 평행 이동한 이 벡터의 크기를 얘기하시오. 그럼 13이지, 루트 13. 그지? 그 벡터의 크기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좀 특이한 벡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그거는 움직인 게 아니잖아. 크기가 0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숫자 0 위에 화살표를 적어주면 이게 크기가 없는 벡터구나. 방향은 의미가 없겠죠. 크기가 없기 때문에 방향은 의미가 없는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0벡터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뭐 밑줄 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해.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 자, 그럼 밑에 있는 내용도 한번 계속 어떤 말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라는 건 쉽게 해서 평행이동이라 생각하면 좋다고 했지? 그럼 선생님이 지금 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자,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이 있었었냐면 4가지 점이 있었대. 그냥 이거 뭐 즉흥적으로 예를 드는 건데 예를 들어 만약에 마이너스 1,2란 점이 있었고 여기 어떤 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 2,4란 점이 있대. 그럼 마이너스 1,2에서 2,4로 평행 이동한 양을 보면은 x축방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방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이 있었다? 근데 1,0하고 어떤 점이 있냐면 여기 이제 4,2란 점이 있었던 거예요. 4,2란 점이. 그럼 1,0에서 4,2로 평행 이동한 양을 생각해 보면 얘랑 같은 평행 이동을 할 수 있니? 똑같이 x축방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방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잖아. 얘도 똑같이 평행 이동했잖아. 그럼 이 평행 이동과 이 평행 이동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편하게 벡터는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하자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그냥 평행 이동을 생각하면 그래서 시점이 달라도 시작하는 점이 달라도 그 방향과 크기가 일치하게 되면 우리는 그 두 개의 벡터가 같은 벡터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평행 이동도 당연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평행사변형, 니네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게 많은데 한 쌍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잖아? 그럼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무려 3년 전에 배웠어. 무려 3년 전에. 자, 그래서 서로 같은 벡터의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되고 그럼 평행사변형 안에는 수많은 아니지만 많은 같은 벡터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요건 미주치가 그래도 자,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 두 벡터는 서로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것도 한국말이잖아. 기호가 필요해. 그래서 A 벡터하고 B 벡터가 서로 같다 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크기와 방향으로 결정되는 벡터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으면 같은 거지.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를 서로 같은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 역벡터라는 개념이 나와. 자, 역벡터는 바로 뭐냐면 뭐 여기 나와 있죠? 크기가 같은데 방향이 반대야.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기는 이 평행 이동 이자 벡터를 내가 만약 기호로 A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꾸로 4,2에서 그 점을 1,0으로 옮기는 건 그 반대잖아.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전 반대잖아. 그럼 내가 얘를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냐? 마이너스 A 벡터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한국말로는 역벡터. 기호로 표현할 땐 마이너스 A 벡터를 하고 자, 근데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벡터하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벡터인데 근데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지? 그럼 나는 A에서 B로 간다면 너는 B에서 A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시점과 종점이 바뀌면 또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구나. 자, 다시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건 뭘 의미한다고? 이 벡터하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 크기가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걸 역벡터로 하고 마이너스 기호를 이용하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벡터의 역벡터는 B에서 A로 가는 벡터가 되겠다. 자, 이런 게 또 역벡터라고 하는 용어들이야. 그러니까 용어들은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이따가 쭉 정리하고 잠깐 한번 뭐 외울 수 있는 시간을 주든가 할 테니까. 자, 밑에 이제 벡터의 덧셈.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벡터의 덧셈.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 했잖아. 새로운 개념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데 근데 그놈들을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곱셈도 해. 나눗셈은 안 했는데 덧셈 뺄셈 곱셈을 하거든. 그럼 그거에 대한 덧셈부터 지금 한번 배우는 거야. 3 더하기 2는 5잖아. 그제?
근데 벡터하고 벡터도 그러면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자, 봐봐. 편한 얘기 해볼게.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A라는 벡터가 편하게 생각할게. X축방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방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는 평행 이동을 벡터로 표현한다 생각하고. 그 예를 들어 만약에 B라는 벡터. 그 이 B라는 벡터는 X축방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요. Y축방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대. 그럼 우리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아직 뭐 특별히 정의하진 않았지만 그냥 의미를 부여하자면 덧셈이라는 건 그걸 어떻게 합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이 상황과 이 상황을 합했어. 그러면은 봐. 우리가 좌표 평면에 어떤 점을 X축방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방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는 이런 A라고 하는 벡터와 그 다음에 X축방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방으로 하나, 둘, 셋, 넷, 5만큼 평행 이동한 자 이런 벡터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 벡터 있었는데 그럼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더하시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더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를 그 밑에 보면 알겠지만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자 벡터의 덧셈을 기호로 할 땐 이렇게 된대. 여기 봐봐. A란 점을 B란 점으로 옮겼어. A란 점이 시점이 돼서 B란 점으로 이 벡터를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BC 벡터라는 게 있다 라고 하면 자 얘하고 얘가 더해지면 이게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 다시 A란 점에서 B를 옮기는 평행 이동에 B란 점에서 C란 점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을 더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평행 이동하게 되잖아.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냥 평행 이동을 생각할게. 자 벡터이자 평행 이동이 A란 점에서 B란 점으로 옮겼다. 근데 그 B란 점을 또 C란 점으로 옮겼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A란 점에서 C란 점으로 점이 옮기게 된 거니까 A에서 B로 옮기고 B에서 C로 옮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A에서 C로 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벡터의 덧셈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가운데 숫자가 같아야 되고 그 결과물은 뭐가 나온다? A에서 C로 나온다. 자, 이게 바로 벡터를 일단 문자로 더하는 방법이 되고 그러면 그림으로 더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밑에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벡터를 덧셈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대. 자,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한 벡터의 종점을 다른 벡터의 시점하고 연결을 한대.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벡터를 더하시오 라고 하면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주황색 벡터의 시점을요. 보세요. 노란색 벡터의 종점으로 놓고 평행사변을 그려볼게.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가는 자, 평행사변을 만들어 볼게. 그럼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서로 같죠.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시점이 일치하는 두 가지 벡터를 더하는 방법은 한 벡터의 종점을 다른 벡터의 시점에 갖다 놓고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가 바로 두 벡터의 합으로서 정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벡터를 만든 사람이 그거를 더하는 걸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각형을 이용해서 벡터를 더하는 방법이고 자, 한 벡터의 시점을 다른 벡터의 종점에 갖다 놓고 그래서 얘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벡터 요걸 우리가 둘의 벡터의 덧셈이라 할 거고 근데 가만히 보면 얘랑 얘랑 연결하면 그 이 벡터는 또 A 벡터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용해서 벡터를 더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벡터를 더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자, 볼게. 자, 그래서 만약에 네가 시점이 일치하는 두 가지 벡터를 더하고 싶다고 한다면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 대각선을 벡터로 하는 자, 이 벡터를 우리는 두 벡터의 합으로서 정의한 거야. 약속한 거야. 자, 이게 바로 벡터와 벡터의 덧셈이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냐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 근데 예를 들어 너는 크기가 3이고 나는 크기가 4면 더해서 7?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요소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벡터에 대한 덧셈을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뒤에 이제 예제 문제 풀고 하다 보면은 좀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좀 이해가 될 텐데 지금은 뭐 그냥 뻔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우리가 다뤄보지 않았었던 주제라 좀 약간 뭐 무슨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뒤에 예제 문제 풀다 보면은 크게 애들이 어려워하는 단어는 아니니까 계속 밑에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이제 벡터의 덧셈에 대한 성질인데 야, 봐봐. 증명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성질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어떤 숫자에 대한 연사 법칙과 아주 유사하죠.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하나 B 벡터하고 A 벡터를 더하나 똑같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는 식 알아? 숫자에서는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지. 벡터 3개를 더하는데 앞에 거 2개. 그러니까 이게 숫자라 생각해도 앞에 거 2개를 먼저 계산하나 뒤에 거 2개를 먼저 하나 상관없다는 걸 우리는 바로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 A에 0을 더하면 A가 되듯이 A 벡터, 어떤 벡터가 있었었는데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아는 0벡터를 더하게 되면 걔는 A 벡터가 되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좀 당연한 건가? A 벡터하고 A 벡터에 0벡터를 더했대. 그러니까 뭔 말이냐? 내가 어떤 성분이 있어서 가지고 얘가 A고 얘가 B여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 벡터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A 벡터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그거의 역벡터는 바로 뭡니까? 요거죠. 요게 바로 마이너스 A 벡터가 되지? 그러면은 A 벡터에 의해서 얘를 일로 옮겼는데 그럼 A의 역벡터에 의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그럼 결국에 이 2개 벡터를 더한 건 그 크기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하고 나의 역벡터를 더하면 0벡터가 된다. 근데 이게 니네가 생각하면 뭐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랑 다른 게 없잖아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대부분의 공통점이 많아. 다른 점이 있거든. 근데 그런 공통점은 공통점대로 다른 건 다른 거대로 분리해서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 벡터에 대한 덧셈의 성질은 이렇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성질대로 생각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벡터에 대한 덧셈 성질입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자, 이제 벡터의 뺄셈. 맞아. 뒤로 넘어가서. 자, 뺄셈하고 이제 몇 가지만 설명하면 돼. 자, 벡터의 뺄셈 옆에다가 진짜 너무 중요한데. 뭐라고 적어두냐면 시점 통일이라고 좀 적어둘게. 자, 벡터의 뺄셈은 실제로 계산을 별로 안 해. 근데 이 벡터의 뺄셈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동준아, 네가 볼 때 선생님이 어디냐? 네 앞에 있지? 바로 앞에 있지? 건우야, 네가 볼 때는 선생님이 바로 앞에 있냐? 그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야, 그냥 단순한 어떤 한 점의 위치도 누가 바라보냐에 따라 그 위치가 많이 달라지지. 내가 볼 땐 병훈이가 선생님 되게 앞에 약간 오른쪽에 있고, 근데 서연이 입장에서는 바로 뒤에 있고, 그지? 선재 입장에서 보면 왼쪽에 있고, 그지? 똑같은 사람이나 위치를 판단할 때도 그 시점, 바라보는 점이 다르잖아? 그럼 그걸 다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을 해. 그래서 벡터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좀 단계가 있어. 나중에 이제 벡터를 다 배우고 나면 2단계, 2단계, 2단계를 거쳐 벡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벡터 문제를 풀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시점을 통일하는 건데, 그 시점 통일하는 걸 뭘 이용하냐면 벡터의 뺄셈이라는 걸 이용해서 통일을 해. 근데 일단 먼저 벡터의 뺄셈이 뭔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 자,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야, 우리가 3 빼기 2를 원래 이렇게 설명하면 잘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쓰자니? 3 더하기 마이너스 2라고 처음에 아기 때 배우지? 3 더하기 마이너스는 이거라고 해서 우리가 왜 처음에 음수라는 개념을 배울 때 배우잖아. 잘 들어봐.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는 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할게. A 벡터에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다 생각하면 돼. 근데 마이너스 B 벡터는 뭐라 그랬어? B 벡터에 크기는 똑같은 방향이 반대인 걸 얘기한다 그랬지, 그지? 자, 그래서 봐봐. 여기에 A 벡터가 있고 여기 B 벡터가 있는데 A 빼기 B 벡터, A 빼기 B 벡터는 바로 뭐냐면, 자, 보세요. 사실은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를 의미하고, 그럼 B 벡터가 이거면 마이너스 B 벡터는 이거니, 얘들아? 자, 아이고, 좀 방향이 반대가 되게끔 그려야 되는데, 자, 뭐 이 정도로 볼게. 자, 얘가 마이너스 B 벡터니? 얘가 B 벡터면 얘가 마이너스 B 벡터니? 그러면 A 벡터하고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평행사변을 만들어. 이렇게 평행사변을 만들어. 그림 되게 좀 못 그렸는데. 자, 평행사변을 만들어. 그러면 얘가 A 벡터고 얘가 마이너스 B 벡터면 얘가 뭡니까? 얘가 바로 A 벡터에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 놈이지? 근데 얘랑 길이 같고, 내가 지금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렇지 정 20면 잘 그리는데. 자, 그래서 얘랑 벡터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A 빼기 B 벡터는 편하게 A에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근데 중요한 거 한번 볼게. 여기 봐라. 얘가 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벡터의 뺄셈의 의미보다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점 통일이라고 하는 기술적으로 사용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하는 걸 간단하게 보여주도록 할게. 보세요. 얘 넘어가잖아.
그럼 OA 벡터가 BA 벡터 더하기 OB 벡터 이렇게 되지? 근데 아까 배웠던 그 덧셈의 교환 법칙에 의해서 얘를 뭐라 쓸 수 있냐면 OB 벡터 더하기 BA 벡터라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원래 벡터 쓸 때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귀찮으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써. 나도 이렇게 쓰는 편이고. 가운데가 똑같네? 그럼 OA 벡터가 되겠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같다는 거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 등식은 성립을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애들이 슬슬 이제 재미없어 하는 표정이야. 뭐 뻔한 거 같은 애란 느낌도 들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빨리 개념 설명하고 문제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보자고. 자 봐봐. 지금 일단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건 선생님이 보여줬어. 그제? 근데 이게 꼭 5일 필요가 있었을까? 잘 들어봐. 만약에 P라는 점을 내가 바깥쪽에 잡아서 이쪽에 잡아볼까? 아무 점이다. P라는 점을 잡아서 예를 들어 만약에 PB를 연결한 벡터하고 PA를 연결한 벡터를 이용해서 BA 벡터를 표시할 수 있겠지? 그지 않겠어? 봐봐. P에서 B를 바라본 벡터에다가 B에다 A를 벡터, B에다가 A를 바라보는 이 벡터를 더해주면 그러니까 이 벡터에 이 벡터 더해주면 PA 벡터 되는 거지? 이게 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남겨두고 얘를 넘기잖아? 그럼 BA 벡터가 뭐가 되냐면 PA 벡터 마이너스 PB 벡터가 됩니다. 그럼 사실 이 식하고 생긴 모양이 상당히 유사하죠? 뭐 사실은 이제 여기 P의 위치 대신에 뭐가 온 거냐면 저는 O가 온 거고 얘는 지금 P가 온 거고 그럼 이게 꼭 O일 필요 있냐? P일 필요 있냐?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실제로 벡터의 뺄셈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의 벡터를 이 시점을 내 맘대로 O로 해도 되고 이게 P로 해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벡터의 뺄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냥 순수한 의미는 그냥 역벡터를 더한다의 개념이지만 실제로 시점 통일을 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했잖아. 그제? 자 그래서 여기다 니네가 뭐라고 적어두면 되냐면 이거는 꼭 시점이 5일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의미의 시점으로 얘를 통일시킬 수 있다는 거.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근데 간혹가나 보면 애들이 이 뺄셈 할 때 A를 먼저 써야 되는데 B를 쓰는 경우 있거든? 그럼 어떻게 안 헷갈리게 외우는지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 야 봐봐. 300원 있었어. 근데 500원이 됐어. 그럼 200원이야 마이너스 200원이야? 마이너스 200원이야 200원이야? 200원이지. 뭐 우리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200원이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야 돼. 어떤 진가량이나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내가 원하는 의미의 벡터로 뺄 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야 돼. 알겠냐? 다시 한번. 자 300원 500원 됐네. 플러스 200원이네. 그런 어떤 진가량이나 이런 걸 계산할 때 습관적으로 뒤에서 앞에 걸 빼죠. 그래서 얘 벡터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점에서 앞에 있는 점을 뺀다라는 거. 자 요게 벡터 뺄셈으로 시점 통일할 때 니네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돼. 그래서 요거는 좀 적어두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기타 등등 뭐 내가 원하는 거 뭐 MA도 돼. MA 빼기 MB를 해도 돼. MB를 해도 되고 아무거나 어떤 의미의 점으로 시점을 통일할 때 벡터의 뺄셈을 사용하게 된다. 시점을 뺀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시점을 뺀다는 거. 자 이제 뭐 몇 가지 안 남았어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기백이 되게 많이 단순해졌어. 혹시 니네 아냐? 니네 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되게 많이 기백이 제일 어려워하던 게 이제 공간 벡터에서 막 심화 내용들인데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많이 빠져서 옛날에 비해서 참 쉽게 나오지만 자 이제 벡터의 실습에 대해서 살펴볼게. 여기 보면 정의는 되게 복잡한데 니네가 받아들이기 가장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 봐. 야 직선 안에 등간격으로 점들이 있었대. 이렇게 등간격으로 점 뼈빠 등간격으로 이렇게 점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몇 가지를 한번 그냥 기호로 보여줄 테니까 봐봐. 예를 들어 만약에 이 벡터를 내가 A 벡터로 하잖아. 그럼 벡터 앞에 이렇게 숫자를 곱하는 거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 자 숫자를 곱하는 건요 방향은 똑같은데 크기만 K배 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줄게. 얘가 A 벡터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얘는 2A 벡터라고 얘기해. 2A 벡터. 벡터 앞에 숫자를 곱한 거의 의미는 방향은 똑같은데
크기가 2배인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K 값이 음수다. 그 음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A 벡터일 때,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서 일로 가는 벡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벡터? 마이너스 3A 벡터라고 설명하면 된다. 그래서 벡터 앞에 숫자가 곱해졌다는 말의 의미는 방향은 같은데 크기만 실수배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K가 양수면 방향은 똑같은데 크기만 K배. 근데 K 값이 음수면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는 K의 절대값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 물론 K가 0이면 0벡터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다 정의를 하고 가줘야 돼. 자, 어떤 벡터에 숫자 0을 곱하게 되면 그 결과물은 0벡터다라는 걸 정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두 가지 개념만 설명하면 되는데, 야, 기본 성질 봐봐. 옛날에 우리가 여기 봐봐, 예전에 배웠던 어떤 뭐 전개된다든지 뭐 이런, 그죠? 실수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공식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벡터 연산할 때 그냥 우리가 옛날에 문자 계산하듯이 연립방정식이나 막 이렇게 넘겨서 이항하고 덧셈 뺄셈하고 막 전개하고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설명한 것 뿐이고, 자, 이제 벡터 평행. 자, 벡터의 평행. 서로 방향이 같거나 서로 방향이 반대인 이런 벡터들을 우린 서로 평행한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이거를 평행하지 않다고 오해하는 친구들 있어. 방향이 같은 게 아니야. 방향이 정반대인 것도 평행한 벡터라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호로는 이렇게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데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너하고 나는 서로 실수배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할 수 있겠어? 아까 얘기했잖아. 얘랑 얘랑 서로 평행하잖아. 평행하잖아. 같은 방향이잖아. 그럼 너희가 너의 2배잖아. 근데 얘랑 얘랑도 평행하잖아. 실수배. 그래서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실수배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되겠니? 자, 이제 마지막. 이게 지금 당장은 좀 허접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왜 여태까지 배웠었던 어떤 함수와 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연립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벡터를 이용해서 어떤 교점을 정의할 때 이 사실을 좀 사용을 하거든. 자, 여기서 니네가 일단 표시는 해둘게. 밑줄 쳐주고 개수 합이 1이다 라고 적어줘. 개수 합이 1이다. 개수 합이 1이다.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위한 조건은 이 개수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건 왜 그런지 일단 간단히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미 우리가 다 배웠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외울 시간도 필요하니까. 자, 일단 먼저 볼게. 야, 예를 들어 이게 뭐 사실은 이 B하고 A하고 C의 위치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 B하고 C의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 A가 오고 여기 C가 온다든지, 여기 뭐 C가 오고 여기 A가 오고 여기 B가 온다든지, 그 A, B, C의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세 점 위에 있는 한 직선이 있는 세 점 중에 한 점을 표시할 때 나머지 두 점에 적당한 실수를 곱해 더하면 되는데 그 개수합은 반드시 1이 돼야 된다. 왜 그런지 일단 이유 먼저 설명해 줄게. 여기 봐봐. 직선에 A, B, C가 있었대.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자.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평행하냐? 실수배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네. A에서 C를 바라보는 벡터는 K 곱하기 A에서 B를 바라보는 벡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몇 배인지는 몰라. 그래, 몇 배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시점을 5로 한번 통일을 해보려고 해. 우리가 뭐 좌표평면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원점을 보통 5라고 표현하잖아. 기준이 되는 점들을. 그럼 내가 얘를 시점을 한번 5로 바꿔보려고 하거든? 그럼 물어볼게. 이거 5A 빼기 5C야? 5C 빼기 5A야? 5C 빼기 5A야. 요 시점을 빼야 된다 그랬어. 200원이 500원 되면 300원 되잖아. 여기서 요걸 빼야 돼. 요걸 빼야 돼. 요거 앞에 걸 빼야 돼. 그래서 얘를 5C 벡터 빼기 5A 벡터로 쓸 수 있어. 그럼 K배. 그럼 얘는 뭐라 쓸 수 있냐? 5B 벡터 빼기 5A 벡터로 쓸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얘를 5C로 정리하잖아. 그럼 잘 봐. 얘랑 얘랑 곱한 K 곱하기 5B 벡터 되겠죠? 되겠니? 근데 봐봐. 오, 요거 넘어가면 한 개의 5A 벡터지. 근데 K개의 5A 벡터를 빼지. 그래서 1-K만큼의 5A 벡터가 되지. 그래서 이런 식이 유도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누가 얼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선생님, 얘가 꼭 기준이 이게 돼야 되나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나는 선생님 이 벡터랑 이 벡터도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평행에다 볼 수 있지 않느냐. 그치? 그러면은 BC 벡터하고 BA 벡터도 실수배라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시점을 통일해. OC 빼기 OB는 P 곱하기 자 OA 벡터 빼기 OB 벡터. 그래도 마찬가지로 OC로 정리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넘겨보면 어떤 놈의 미지수가 곱해져 있는 차이지만 그래도 OC로 정리하면 얘랑 곱하면 POA 벡터에 그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 1 OB 벡터에서 P OB 벡터를 빼니까 1 빼기 P만큼의 OB 벡터 되거든. 근데 이번에 뭐 미지수가 곱해져 있는 위치는 좀 다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얘와 얘의 합은 언제나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되겠어?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니네 혹시 내분점 공식 기억나? 내분점 공식 기억나? 외분점 공식 기억나? 우리 한번 심심한데 내분점, 외분점 공식 설명할까? 그거 설명하고 개념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갑자기 내분점, 외분점이 왜 나오냐면 벡터에서도 또 쓰긴 쓰는데 개수 합이 1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우리가 예를 들어 A란 점과 B란 점과 C란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는 얘기는 잘 들어. 한 점이 나머지 두 점에 내분점 또는 외분점이 된다는 뜻이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세 점 중에 한 점은 나머지 두 점에 외분점이거나 내분점이거나 그렇게 돼야 되지.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B를 기준으로 야 요거 비율이 M 대 N이야. 내분점 공식 한번 써볼까? B는 이렇게 쓰니? 어떻게 써? M 더하기 N분의 MC 더하기 NB라고 쓰냐? 근데 그거 내가 따로따로 써본다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M 더하기 N분의 MC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NP 이렇게 쓰지? 야 개수합 얼마야 이거? 두 개 더 해봐. 얼마야? 1이지. 이미 1이었던 거야. 이미 우리는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으면 그 앞에 곱해지는 개수의 합이 1이 될 수밖에 없음을 내분점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외분점 공식도 그래. M 빼기 N분의 MC 빼기 NB잖아. 그 외분점 공식 이렇게 되잖아. 그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 위치는 좀 다르지만 이게 내외분점 공식이에 그에도 마찬가지로 자 M 빼기 N분의 MC 빼기 더하기로 쓰자. M 빼기 N분의 마이너스 N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여기는 개수 더해봐. 이거 두 개 더해봐. 얼마야? 1이지. 아, 세 점이 한 직선상에 놓여 있으면 누군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두 점 또는 벡터에 적당한 실수를 곱해야 되는데 그 개수의 합은 반드시 1이 된다.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개야. 시점 통일. 그리고 개수 합은 1이다. 자, 이 정도는 니네가 좀 중요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알겠죠? 선지야, 한번 끌게. 자,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뭐 벡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런 정육각형과 대각선으로 만들어진 이 도형에서 우리가 벡터를 설명이 되게 편한 게 이 평행사변이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벡터의 덧셈이나 뺄셈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게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자, AF와 같은 벡터. 자, AF면요, 요 벡터거든? 그럼 얘하고 같은 벡터들을 모두 구하래. 그럼 방향이 이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면서 예를 들어 이건 뭐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면 1인 걸 다 골라야 되거든? 그럼 얘랑 같은 벡터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뭐 있습니까? 요거 있겠죠? 그래서 차례다 써보면 1번의 정답. 아, B에서 5를 바라보는 벡터도 있겠고 그 다음에 5에서 2를 바라보는 벡터도 있겠고 5에서 2를 바라보는 벡터도 있겠고 그 다음에 C에서 D를 바라보는 벡터도 모두 다 그 벡터와 같은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방향 다 오른쪽 미치고 그 크기가 1인 놈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은 아 이런 벡터들이 바로 AF 벡터와 같은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이번엔요 AB 벡터의 역벡터와 같은 벡터. 야 AB 벡터의 역벡터면은 BA 벡터죠. 시점과 종점이 바뀐 BA 벡터죠. 그럼 BA 벡터와 같은 벡터를 또 모두 골라달라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뭐 OF 벡터도 있겠고 그 다음에 CA5 벡터도 있겠고 그 다음 G2 벡터도 있겠죠. 자 이게 바로 AB 벡터의 역벡터와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벡터에 대한 덧셈을 좀 설명해 달래. 자 일단 아까 뭐 삼각형을 이용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했지만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거든. 그래서 AB 벡터하고
AO 벡터를 더해주세요. 그럼 AB 벡터하고 AO 벡터를 더해주세요 라고 하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그 대각선의 벡터인 바로 AC 벡터구나 라고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바로 AC 벡터가 되겠구나. 빙이 이래서 좋아요, 기백은. 자, 4번 볼까요? 그 이번에는 AB 벡터하고 AF 벡터를 더하래. 그럼 니네 한번 봐봐. 이거 뭘 것 같아? 두 개가 돼. A 오겠죠? 자,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대각선 딱 가주면 아, 이거의 정답은 A에서 O를 바라보는 벡터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되겠어? 평행사변형 만들어 대각선. 그러니까 이게 힘의 합력이야. 그 니네 물리 아예 안 한 건 아니잖아. 왜 우리가 왜 무거운 양동이 들 때 양동이를 난 일로 들고 니네는 일로 들고 하면 그 합력 뭐 이렇게 돼. 뭐 이거 그거야 벡터가. 힘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나중에 다 나와 막 알짜 힘. 알지? 알짜 힘. 알짜 힘 알아? 운동 방향으로서의 그 힘의 성분. 하여튼 됐어. 내 과학 선생님 아니니까. 자, AF 벡터하고 AC 벡터. AF 어디 있어? 자, AF 벡터하고 AC 벡터를 더하래. 이건 조금 난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얘하고 평행하며 길이가 같은 선을 만들어서 연결해 주면 이게 바로 평행사변이 됩니다. 한 쌍의 길이가 평행하고 길이가 같으면 얘는 평행사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AF 벡터하고 AC 벡터를 더하게 되면 그 결과물은 바로 뭐가 된다? A에서 D를 바라보는 벡터가 되는구나.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벡터의 뺄셈 도금 몇 가지 한번 연습해 볼게. 이게 그림이 워낙 우리가 벡터 해석하기 좀 수월하니까 벡터의 뺄셈에 대한 얘기도 한번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즉흥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 야, 6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같이 만들자. 자, 이번엔 뭘 해보려고 하냐면 내가 뭐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가볼게. AB 벡터 마이너스 AF 벡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럼 사실은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시점을 통일하는 거야. 지금 물론 여기 있는 A하고 A가 이미 시점이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니네가 시점 통일할 그 어떤 필요성을 좀 느끼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얘를 뭘로? 시점을 5로 한번 통일해서 간단히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그럼 이거 시점 5로 통일하면 어떻게 되니? 5B 벡터 빼기 5A 벡터니? 그렇게 되니? 앞에 걸 뺀다 그랬죠. 시점을 뺀다 그랬잖아. 5B 빼기 5A. 시점을 지금 5로 통일한 중이야. 그럼 마이너스. 그럼 이 친구도 내가 시점을 뭐로 통일하면? 5로 통일하면 5F 벡터 빼기 5A 벡터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A하고 더하기 5A가 사라지죠. 보이니? 마이너스 5A하고 더하기 5A가 사라지지.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돼? 5B 벡터 빼기 5F 벡터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사실은 얘는 또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기호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자는 차원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들아? 5B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5F 벡터라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5B 벡터는 뭐야? 얘거든? 얘거든? 그러면은 마이너스 5F 벡터는 뭐야? 5F 벡터의 반대 방향인 요거거든? 그죠? 맞니? 근데 이거는 여기서 특별히 표현하기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야 봐봐. 그럼 얘랑 더한 거 평행사변형 만들어주면 이거야?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거야? 근데 여기 점이 없으니까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같은 벡터가 많죠. 많은 건 아니고 한 2개 있지. 어떤 벡터 있어? 이 벡터 같은 벡터지. 그지? 이 벡터도 같은 벡터지.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래서 얘의 결과물은 일단 이 그림의 상에선 나타나지 않지만 FB 벡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EC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벡터의 뺄셈을 여기는 점들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산하는 이런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 몇 가지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하나만 더 하고 니네한테 풀 시간 줄게. 니네가 한번 만들어 볼래? 야, 못 빼기 뭐 해볼까? 응? 니네가 한번 해봐. 병훈아, 어떤 벡터 빼기 어떤 벡터 해볼까? 7번 문제. 네가 한번 만들어봐. 그냥 아무거나 해봐. 상관없어. 점 2개 잡아서 벡터 아무거나 만들면 돼. CD 빼기. 자, CD 빼기. CD 빼기. 야, 여봐. 이거 하고 막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거야. 아무거나. 왜? 그 벡터가 여기 있다 하면 평행이동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맘대로 점 2개 잡아서 또 뭐? EF. 자, 볼게. 숙달이 되면 좀 더 쉽게 하시겠지만 이번에는 그러면 시점을 통일하지 않고 한번 해볼까? 야, 봐라. 이 뺄셈은요, CD 벡터라고 하는 이 벡터하고
마이너스 2F면 F2벡터니? 마이너스 2F면 F2벡터지? 그럼 얘는 CD 벡터 더하기 F2벡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 두 가지 벡터를 어떻게 하고 싶다? 더하고 싶은 거야. 이해하겠냐? 근데 벡터를 더하는 방법은 이번엔 순수하게 그림으로 해결해 볼 텐데 시점을 좀 통일해 보려고 해. 그럼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똑같니? 그리고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똑같니? 우리 시점을 좀 B로 한번 모아보려고. 자, F2 벡터는 누구하고 똑같은 벡터냐면 BC 벡터하고 같은 벡터죠. 이해가 돼? 그 다음에 CD 벡터는 누구랑 같은 벡터니? BO 벡터랑 같은 벡터죠. 자,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 벡터를 대신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면 그 결과물은 바로 뭐다? 이 친구겠죠? 그지? 그럼 얘를 뭐라고 써도 되고 BD 벡터라고 써도 상관없고 또 누구라고 써도 상관없다? A2 벡터라고 써도 상관없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벡터에 대한 덧셈 뺄셈에 대한 얘기야. 좀 어떻게 좀 감이 오나요? 자, 잠깐 끊고. 자, 필수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뺄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자,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진짜 이게 구주입이랑 좀 맞아 떨어지나? 이 벡터는 말이야, 시점이 통일이 되다 그랬지. 근데 주어진 조건들은 전부 다 시점이 뭐야? 5지? 근데 구하고자 하는 놈들은 시점이 5인 게 하나도 없지? 그럼 뭐 해야 된다? 시점을 통일을 해야 돼. 근데 주어진 조건 자체가 사실은 5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어떤 벡터의 덧셈 뺄셈의 성질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좀 귀찮고 헷갈려. 그래서 뭐만 하면 시점만 통일해주면 돼. 다시 한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시점이 5.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에 시점을 5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5A 빼기 5B니 5B 빼기 5A니 그쵸? 5A 빼기 5B야. 항상 뒤에 것에서 앞에 걸 뺀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빼기 5B가 되죠. 엄마 이거 뭐 장난인가? 그럼 A 빼기 B 벡터 끝. 이게 첫 번째 문제를 푼 거야. B A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본 거야. 끝났네.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그에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5로 통일을 하면 자 5D 벡터 빼기 5A 벡터를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5A 벡터는 아까 뭐 여기 A 벡터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벡터로 하면 되는데 야 5D 봐 5D. 5D는요 요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B 벡터지. 여기는 5D 벡터를 마이너스 B 벡터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죠. 너무 좀 민망하게 빨리 끝나서 좀 그렇지만 시점 통일이 이렇게 유효하다. 자, 선재요? 자, 이제 필수제 3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마지막에 절대값 돼 있는 이 말의 기호가 의미가 뭐라고? 그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 더하기 AD 벡터 더하기 A 더하기 AF 벡터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일단 첫 번째 순수하게 그림을 이용하는 풀이를 할 텐데 이걸 하진 않을 거야 결과적으로. 정다각형은 재미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일단 먼저 한번 차근차근 보면 야 AB 벡터하고 AF 벡터 더할 수 있지 않냐? AB 벡터하고 AF 벡터를 더하게 되면 이 벡터는 AO 벡터가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있었던 AB 벡터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AF 벡터를 더하게 되면 얘는 일단 AO 벡터 하나를 만들게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AC 벡터하고 A2 벡터를 좀 생각을 해보면 AC 벡터하고 A2 벡터를 생각해보면 얘를 더하면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사실은 평행사변형뿐만 아니라 마름모 아니냐? 길이가 같으니까, 그지? 그럼 내가 이거 요렇게 선 내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2배가 바로 이 벡터하고 이 벡터의 합이 되니? 물론 이게 그림을 그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마름모기 때문에 얘랑 얘랑 더하시오 그러면 이거거든? 근데 이거는 얘의 2배지. 근데 이거는 A5 벡터의 1.5배지. 1.5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더하면은 A5 벡터의 3배가 된다는 얘기네. 다시. 자, 얘랑 얘랑 더하면 이 벡터의 2배. 근데 이 벡터가 A5 벡터의 1.5배. 그럼 얘는 3배. 이해되겠어? 그래서 A, C 벡터하고 A, 2 벡터를 더하면 그럼 3개의 A5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AD 벡터는 뭐 봐서 알겠지만 AD 벡터는 AO 벡터의 몇 배입니까? AD 벡터는 AO 벡터의 2배죠. 그래서 AD 벡터는 AO 벡터의 2배가 되니까 그 얘를 쪼르륵 더한 놈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놈의 크기는 쭉 더한 6개의 잠깐 6개 맞아? 6개 맞니? 자 6개의 OA 벡터와 일치하고 근데 OA 벡터는 지금 현재 그 크기가 2죠 2 왜냐면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AO 벡터의 크기는 2지 그러면 얘는 이거의 크기 그럼 6배의 OA 벡터의 크기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1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밑에 있는 정오각형도 마찬가지인데 정다각형의 성질 야 봐봐 이 벡터랑 이 벡터랑 이 벡터랑 이 벡터랑 이 벡터랑 이 벡터 더하면 0벡터겠지 얘랑 얘랑 서로 역벡터니까 사라지고 얘랑 얘랑 역벡터니까 사라지고 얘랑 얘랑 역벡터니까 사라지지 그럼 여기서 시점을 그 다각형의 중심을 기준으로 각각의 꼭지점을 향해 가는 이 벡터들의 합은 뭐가 되냐면 0벡터가 돼 물론 밑에 있는 6의 5번 같은 경우는 얘랑 사라지는 개념은 없지만 아까 병훈이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가 일종의 뭐 힘 같은 걸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같은 힘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그 합력은 0이지 않을까요? 정다각형이니까. 그래서 이건 정다각형의 성질이라는 거야. 중심에서 각각의 꼭지점을 향해 가는 이 벡터들의 합은 0벡터가 된다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풀이도 물론 나쁜 풀이 아니지만 자 추천되는 두 번째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냐? 시점을 전부 다 5로 통일할 거야. 저 사람은 참 시점 통일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갑니다. 그럼 첫 번째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니? OB 벡터 빼기 OA 벡터로 쓸 수 있니? 맞니? 처음 거. 두 번째 건 이렇게 쓰면 되나? OC 벡터 빼기 OA 벡터로 쓸 수 있니? 그럼 세 번째 거는 OD 벡터 빼기 OA 벡터로 쓸 수 있고 그럼 마지막은 OE 벡터 빼기 OA 벡터로 쓰면 되고 그럼 마지막은 잠깐만 OF 벡터 그랬죠. OF 벡터 빼기 OA 벡터로 쓰면 되니? 그럼 주어진 조건들을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다 분해를 해버린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여기다가 뭐 해준다? OA 벡터 빼기 OA 벡터를 하나 적어준다. 자 보세요. 싹 더하잖아. 얘가 0이 되지. 자 정다각형의 중심에서 각 꼭지점을 향해 가는 벡터의 합은 0벡터가 되죠. 그럼 OA 벡터 몇 개? 6개지. 그래서 이렇게 6개의 OA 벡터의 크기가 돼서 12가 되게 된다.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도 그 정다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 4번에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 이제 벡터의 상등과 연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텐데 야 내가 한번 들어볼래? 여기서 니네가 되게 중요한 이거 근데 문제는 겁나 쉽거든? 근데 니네가 이제 나중에 여러 벡터가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왜 내가 걔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 여기 봐봐. 3 더하기 2 루트 5가 A 더하기 B 루트 5래. A 얼마고 B 얼마게? 하고 B는? 근데 그것만 있을까? 그게 유일한 답일까? 생각해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A하고 B는 무수히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A는 3이고 B는 2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A하고 B가 유리수일 땐 그거밖에 불가능하거든? 근데 만약에 무리수잖아. 그럼 B가 루트 5가 되고 그러니까 5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5가 돼버리잖아? 그럼 이것도 분명히 이 조건을 만족하는 A하고 B 중에 하나가 돼. 우리가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비교하기 위해선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좀 다른 범주에 있는 놈이잖아. 그래서 같은 범주끼리 비교하려면 걔네들이 섞일 수 없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 더하기 2i A 더하기 bi야. 그러니까 이것도 A가 3이고 B가 꼭 2일까? 실수란 조건이 있으면 그렇겠지. 근데 허수가 가능하잖아? 그럼 얘가 예를 들어 i여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럼 얘가 4 더하기 2i면 되거든. 무수히 많은 해를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선 분명히 조건이 필요해. 내가 한 얘기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벡터에서도
일단 들어봐. 벡터에서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선생님,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가 xa 벡터 더하기 yb 벡터라 하면 사람들이 다 x는 2, y는 3이라는 생각을 해. 나도 그런 생각이 들고 보통 다 그렇게 풀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잘 들어. 만약에 두 벡터가 평행하잖아. 만약에 a 벡터를 b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잘 들어. 그러면은 여기는 요놈의 요거 대신 대입해주면 x 곱하기 k 곱하기 b 벡터가 되고 그냥 y의 b 벡터가 되고. 그래서 정리해주면 x, k 더하기 y만큼의 b 벡터가 되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 대신에 k b 벡터 넣으면 2k b 벡터. 그럼 2k 더하기 3의 b 벡터 돼서 그럼 얘랑 비교를 한다 해도 얘랑 비교를 한다 해도 그럼 x가 얼마고 y가 얼마라고 할 수 있어? 안 되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야. 두 벡터를 비교할 때는 있잖아. 그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니네가 여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벡터 문제를 풀다 보면 서로 평행하지 않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굳이 있을 필요 없는데 나오는 게 아니야. 결론 얘기해 줄게. 서로 평행하지 않은 벡터를 얘기했지. 이거 뭐 얘기하는 거면 개수 비교하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왜 문제 안에 문제 풀이 법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했잖아, 그제? 막 여러 가지 벡터가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서로 평행하지 않은 벡터라고 줄 이유가 없거든? 그걸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아, 개수를 비교해서 미지수를 해결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0벡터가 아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만약에 얘가 0벡터면 또 마찬가지로 무수히만의 해가 나오게 된다고. 자, 다시. 만약에 x벡터하고 a벡터하고 b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은데 만약에 a벡터가 0벡터잖아? 그 이게 가능해? a벡터가 0벡터면 x 대신에 3을 넣어도 되고 100을 넣어도 되고 1000을 넣어도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래서 자,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니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는 이유는 개수를 비교해라 라는 뜻이라고. 서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지는 이유는 개수를 비교해라 라는 이야기라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왼쪽에 x벡터의 개수인 이하고 여기는 이놈하고 원래 막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벡터가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니라고 했으므로 x벡터의 개수인 p 더하기 q를 뭐라고? 2p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조건 때문에. 그 다음에 y벡터의 개수인, 자, x벡터의 개수를 비교했니? 그럼 y벡터의 개수인 너 2p 마이너스 2q와 이쪽에 y벡터의 개수인 누구? p 빼기 3q 더하기 1이라는 놈이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하면 p과 q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이 페이지 주제입니다. 정리하고 좀 바로 넘어갈게. 여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밑에 것도 정리해서 개수 비교만 하면, 그러니까 상식인데 점검 한번 하고 넘어가자라는 취지의 페이지지 여기가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야. 자, 중요한 거지. 비교하라는 뜻이야.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니란 이유가 주어질 이유가 없는데 뭐 때문에 주어졌다? 개수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니까 개수 비교하라는 얘기구나. 자, 그러면 이런 맥락이라면 뒤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도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한데 예제 문제는 된 거지? 자, 뒤에 넘어가서 예제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여기도 간단해요. 오, 뭐 P벡터가 막 이래 주어졌고 뭐 Q벡터가 이래 주어졌고 근데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볼게. 첫 번째, 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대. 아까 얘기했냐? 야,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무슨 뜻이라고? 실수배라고. 나는 하늘을 향해 가는 나도 벡터야. 난 길이가 178이야. 178이거든. 병훈아, 93? 92? 92? 91, 91. 쟤는 나랑 크긴 방향은 똑같아. 나보다 조금 길 뿐이지. 나의 178분의 191배일 뿐이지. 그래서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라는 말은 방향은 같은데 몇 배냐는 문제거든. 그럼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는 P 더하기 Q 벡터가
Q 벡터 빼기 R 벡터의 실수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문제에 주어진 K 쓰지 말고 다른 변수 M배구나.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내가 너의 몇 배일 뿐. 되겠니?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에. 고마워. A 벡터하고 B 벡터가 0 벡터가 아니고 평행하지 않다. 뭔 소리야? A 벡터하고 B 벡터를 개수 비교만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가볼게. 자, P 벡터하고 Q 벡터 한번 더 해보자. 자, 문제에서 지금 현재 P 벡터하고 Q 벡터하고 R 벡터가 주어진 상황에서 P 벡터 더하기 Q 벡터면 그럼 두 개 더 해주면 뭐가 되냐면 4A 벡터 더하기 B 벡터예요. M배. 자, 이번엔 뭐 하냐? Q 벡터에서 R 벡터를 빼야 된대. 얘에서 얘를 빼야 된대. 그럼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고, 그걸 빼면은 자 2 빼기 K만큼의 B 벡터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A 벡터하고 B 벡터가 0 벡터가 아니고 평행하지 않다니까 A 벡터의 개수와 B 벡터의 개수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가볼까? A 벡터의 개수 4하고 나의 A 벡터의 개수인 마이너스 M이 서로 같아야 되고, 너의 B 벡터의 개수인 1과 나의 B 벡터의 개수인 M 곱하기 2 마이너스 K가 서로 같아야 돼. 자, M 값은 마이너스 4죠? 그럼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은 마이너스 8에 더하기 4K가 되고, 넘어가면 9 나눠주면 그노 K것이 4분의 9가 돼야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구나. 됐나요? 정리해 주세요. 하나만 더 정리하고 좀 쉬자. 좀 길게 쉴게. 한 번도 안 쉬었. 야, 왜 안 쉬었는데 니네 좀 쉬자는 얘기도 안 했어. 이게 왜 수업하고 나면 얘네들을 좀 잘 이해시켰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좀 내가 잘못 감이 안 좋아서 이게 뭐지만 그래도 좀 니네가 벡터가 뭔지는 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거구나. 슬슬 첫 걸음 뛴 거죠. 정리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문제가 제일 쉬워. 근데 일단 6번째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나중에 이걸 이제 응용하는 부분에 좀 약간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럼 이제 6번 문제 바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누가 일직선상에 있대? A하고 B하고 C가 일직선 위에 있대. 근데 또 봐봐. 이미 결론 나왔어.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니라고 계수 비교하라는 얘기지? 근데 이 조건이 없으면 문제가 아예 모순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풀이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가볼게. 야, A, B, C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그 아까 선생님이 알려줬던 그 공식을 외워도 되는데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A가 기준이 돼도 되고 B가 기준이 돼도 되고 C가 기준 상관없는 거야? A, B, C 중에 누구 할까? 아무거나. 누가 기준 할까? A 할까? 그럼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암기를 니네가 만약에 해주셨다면 OA 벡터는 뭐 K를 하든 T를 하든 P를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 T가 이미 있으니까 M OB 벡터 더하기 1-M의 OC 벡터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뭐 어떻게? 개수 합이 1이 되기만 하면 돼. 근데 심지어 나는 좀 약간 나는 좀 딴 사람들이 하는 방법에서 싫어.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야, 합이 진짜로 1이기만 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막 2x-1의 OC 벡터 하고, 야 진짜 개수합이 1이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럼 내가 뭐 더해야지 1이 되냐? 뭐 마이너스 2x 더하기 2 하면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냥 합이 1이기만 하면 어떻게 설정해도 된다는 거, 상관없다는 거야. 이해돼? 굳이 이렇게 변태당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제? 개수합이 1인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제? 자, 그래서 공식을 외웠다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개수 비교만 하면 돼. 근데 사실은 아까 유도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그래서 니네가 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식이 나오게 된 배경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 한 지선상에 A란 점하고 B라고 하는 점하고 C라고 하는 점이 있었어. 그래서 니네가 벡터 2개만 설정하면 돼.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야, 이 벡터하고 이 벡터도 평행하니? 그러면은 CB 벡터하고 CA 벡터가 실수배의 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실수배의 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CB 벡터의 몇 배 하면 CA 벡터다. 이해했니? 그럼 시점, 왜? 문제에 주어진 벡터들의 시점들이 전부 다 오기 때문에 이 벡터의 시점을 5로 통일을 하면 OB 빼기 OC는 M의
자, 5A 빼기 5C.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 다 대입한 다음에 개수 비교해도 돼. 여다 대입해서 개수 비교 하나, 저다 대입해서 개수 비교 하나.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상황을 표현을 하고 이걸 어떻게 등식으로 표현할 것이냐,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왼쪽에다가 집어넣어 볼게. 근데 추천은 그래. 문자가 곱혀져 있지? 여기 하면 또 이게 문자가 또 개수 비교하긴 들어오니까 가급적이면 문자가 곱혀져 있는 놈을 왼쪽에 놓는 게 계산상 좀 이로운데 그냥 놓게. 야, 얘는 A 벡터고 n 곱하기, 자 5B 벡터는 뭐야?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고, 난 플러스 1 마이너스 M의 5C 벡터는 4A 벡터 더하기 TB 벡터가 돼. 개수 비교하자. 그리고 좀 쉬자.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암기해서 해도 되고. A 벡터 개수 비교해 볼까요? 왼쪽 A 벡터 개수 뭐야?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A 벡터의 개수는 1일 뿐이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A 벡터의 개수는 2M에 그 다음에 A 벡터의 개수, 거봐 더럽지? 1 빼기 M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M가 구하면 되는 거고. 자, B 벡터의 개수 비교해 볼게요. 자, B 벡터의 개수 왼쪽은 0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B 벡터의 개수가 뭐냐면 마이너스 M에, 그 다음 B 벡터의 개수 얼마가 되면, 자, 1 마이너스 M 곱하기 T거든? 거기다 이제 M 구해준 다음에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T가 구할 수 있다.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기 위한 조건입니다.